오늘은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서울 7에서 8억대 추천 아파트 정말 사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 가장 요긴한 컨텐츠는 사실 갈아타기 컨텐츠예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이 영상의 재생시간이 가장 길거든요. 문제는 지금 갈아타기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토어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첫 내 집 마련 저가단지 추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가단지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지 않으면 혹세무민하는 거짓말 컨텐츠가 된다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쓰레더들이 쓰레기인 이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를 추천하거든요. 근데 좋은 아파트를 추천할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저가 아파트를 추천할 때는 따질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뭘 따져야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추천한 단지들이 정말 괜찮은지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미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무슨 단지를 사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스킵하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사도 좋을 아파트의 특징 뭐냐? 저가에서 네 가지 보셔야 됩니다. 환금성, 그 다음에 주변보다 먼저 좋아질 아파트인지, 10-15 대책 이후에 갭 투자가 어려우니까 실거주 용이성이 어떤지, 그리고 호가와 실거래가의 이격이 적은 단지를 골라야 됩니다. 뭐 여기까진 다들 말하기 쉽죠. 근데 환금성이라는 거 정말 설명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저한테도 정확히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았지만 제가 정확히 답변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실체를 따지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500세대 이상이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 단지를 산 사람들이 실거주자 위주인지 투자자 위주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단지의 구성이 어떤지 확인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보다 더 좋아질 아파트? 이건 대부분 설명을 못 하세요. 이건 제가 뒤에 후보군 단지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거주 용이성? 이거는 좀 쉽습니다. 호객노노 보고 임장 가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추천한다? 정성이 없는 겁니다. 임장도 제대로 안 가본 거고 자료조사조차도 똑바로 안 한 거죠.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격도는 눈으로 체크하면 되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확인해볼 7에서 8억대 추천단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최근에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쓰레더분의 글을 퍼왔어요.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추천 리스트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거거든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 사람 욕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여기 나온 단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촌 주공 5단지입니다. 등촌동 자체가 임대 세대가 많기도 하고요. 이 동네 자체를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지를 예전에는 이 동네 대장 취급하긴 했었어요. 언제까지? 9호선이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여길 추천했다면 옛날에 공부하는데 멈춰있던지 아니면 그런 자료를 보고 추천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 이력 자체도 시장의 상승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이 생긴 이후 그리고 한강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된 이후에는 가양 성지 2단지, 가양 강변 3단지, 가양 6단지 같은 한강 쪽 단지들이 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도 여기가 먼저 올랐고요. 하지만 여기 동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사랑받는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의 상승세가 9호선 가양역 아래쪽으로까지 퍼지기에는 많이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1급지에서 차순위 단지를 고르는 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1급지가 아닙니다.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성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 녹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단지고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를 굳이 추천한다? 왜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염창동화 1차입니다. 여긴 비교적 낮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시세가 잘 대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이 상대적인 저평가가 된 게 아니냐라고 추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면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아파트는 주식처럼 많은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입김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돈 이후에 사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산 아파트를 호명해주면 땡큐지만 그렇게 언급된 단지를 나중에 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용적률이 316%라는 건데요. 사실 주변보다 좋아질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파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얘도 변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316%는 뭐 400%로 상향을 시켜준다고 해도 용적률을 그렇게 먹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웬만해선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여기 층수를 높여야 되는데요. 바로 옆에 학교가 두 개나 있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는데 이러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해쳐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촌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17분 도보 거리가 되는데 실거주 용이성이 상당히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앞선 아파트보다 낫지만 굳이 여기가 추천단지여야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인왕산, 홍제원 현대, 그 다음 홍제 한양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홍제 3구역의 관리천분인가 상태,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시세 가격, 그러니까 7에서 8억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면 사실 초등학교 자제분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초등학교 가는 게 쉽지가 않은 단지들입니다. 이런 단지야말로 실거주 용이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언덕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렴한 맛에 살기에 좋고, 저도 홍제 한양 같은 경우 추천했었는데 그때는 가장 작은 평형이 6억대여서 추천했던 거고요. 지금 시점에 굳이 추천을 해야 하나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고른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잘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소형 평형 세대수가 다른 두 단지의 2배인 홍제 한양이 그래도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곡 두산 위브도 추천을 하셨는데요. 이 단지의 경우 20평형이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30평형이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큰 가격 차이가 안 나고 왠지 30평형대에 가야 될 것 같죠. 거기다가 20평대는 매물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 평형은 문제가 거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금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 여기는 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차라리 옆에 있는 동아 에코빌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거길 보시면 좀 수월하게 쉽게 사서 들어갔다가 쉽게 팔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한신 추천하셨는데요. 여기는 정말 피해야 하는 단지예요. 세대수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참 다주택을 많이 할 때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도 많고 뭐 팔고 잘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가격의 다이나믹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득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를 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단지고, 이 부분은 이미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루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등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살 필요 없겠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기한신, 요건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한 적이 있는 단지죠. 요거 하나는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근데 제기한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농 SK도 추천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단지를 왜 사야 할까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천의 배경은 청량리가 개발된다는 거, 그리고 주변 지역들 개발, 그리고 레미안 크래시티도 여기서 먼데 인기 많은 거 보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구성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단지가 들어올 재개발 전농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든지 답심리 쪽의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새로 아파트가 된 레미안 위브나 뭐 아까 언급드렸던 크래시티를 생각해보면 얘들이 여기서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가 새 아파트가 돼도 여기에 가까운 곳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혹시나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성, 관악현대, 성현동화도 추천을 하셨는데요. 여기도 아마 주변 지역 개선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당자이를 추천한 유명 크리에이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맥락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문제는 이 지역들이 빠졌을 때와 올랐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억 내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굳이 택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여기서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가장 가까운 게 관악현대가 숭실대 입구역에서 18분이고요. 나머지 두 단지는 여기 이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꼭 김장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네의 대장이 관악 드림타운인데 관악 드림타운이 오르는데 가격을 반등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굳이 이 근처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월계 그랑빌 추천하셨는데요. 여기는 진짜 잘못 추천하신 게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가격대의 정답지를 사실 이 근처에서 찾았었잖아요. 뭐 이미 공개적으로 추천드렸던 단지인데 월계 동신 가시면 됩니다. 월계 동신 재건축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서울 원이랑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장일 뉴타운이랑도 다 있죠.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랑빌은 용적률 358%,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로구 한마을도 추천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왜 추천했는지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광명 시흥선 때문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구로구 한신 휴플러스를 추천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구로 두산 위브 되게 유명한 단지거든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어디 살아야 되는지 제가 추천드릴 방법 마련해놨거든요. 제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는 컨텐츠 보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추천드리는 컨텐츠 소비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소심자 채널인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은 부동산 컨텐츠들 보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글을 쓰고 무슨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런 걸 사람들은 선호하는 거지?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현타가 많이 와 있는데요.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